오늘 이 고문자에 담긴 한민족의 발자취 이 강좌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이제 저희 강의에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한번 간추려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 민족사를 위하여.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우리 민족사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사에는 무언가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될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는 보는 법이 따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 역사의 특수한 점, 우리 한민족의 특수한 점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는 보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법을 모르고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말만 무성하고 뭔가 이렇게 요약돼서 정말로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원론적인 기준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의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된다. 우리 역사는 보는 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한민족의 사고 방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민족은 이 사고 방식의 특징이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연역법적 사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사고, 이게 우리 한민족의 사고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의 특징을 요약해서 또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설령 하늘을 잊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민족은 원래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이 사고하는 방식이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고 방식을 일컬어서 우리가 연역법적, 공동체적 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사고를 하고 사는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의식의 자취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역법적, 공동체적 사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고의 특징이 우리 역사에서도 그대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우리 사고방식, 의식, 이것을 저는 지난번에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개천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년 한 차례씩 이제 개천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그날을 국경일로 지내는데, 그 개천절을 그냥 일과성 이런 행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개천절이라는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인식, 저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개천이라는 말은 우리 한민족이 하늘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에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개천의 결과 하늘을 알고 나서 하늘을 알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늘을 알았더니 내가 하늘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을 밝게 보았다. 그게 문명입니다. 이게 개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 문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명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과 세상의 연결.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이 펼쳐져 있는 것들의 관계를 밝게 알게 되었다. 그게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하나와 둘과 셋이다. 그리고 하나와 둘과 셋. 둘은 음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셋은 천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는 음양과 천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그 전가의 보도처럼 사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인 이 하나와 둘과 셋이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그 문명의 내용들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만물로, 만물에게서 사람으로, 사람에게서 나. 이런 뭔가 흐름의 순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의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식들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어떤 대질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한민족은 특히 이 셋으로 세상 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동양에서도 진화인들은 이 둘로 세상을 보는데 좀 익숙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화인들에 비해서 우리 한민족은 셋으로 세상을 보는 데에 아주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라는 것의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면 한민족은 둘보다도 셋에 대한 더 그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를 이렇게 세 번째로 인식을 했고, 그 세 번째의 속성을 그림자와 같다고 여겼다는 것에서 이 한국인의 이 셋의 철학의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는 이렇게 그 우리 영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를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게 세 개의 요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요소의 결합에서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맨 세 번째 것이 획이 세 개입니다. 자, 저것은 뭘 말하냐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너는 세 번째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와 첫 번째에 있어요. 자, 무언가를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그 세 번째 존재의 정체성은 두 번째나 첫 번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림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림자는 빛과 사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민족이 셋을 중시하는 그 핵심에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철학을, 셋을 중시하는 이런 철학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야, 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살려면 하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땅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이 세 번째 존재의 삶의 철학 또는 어떤 존재 방식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 민속, 예술, 언어, 문자 이 속에서는 셋이 가득 차 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문화를 만든 주인공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림자처럼 여겼다. 그런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셋을 나타내는 아주 그 전통적인 사물이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겉에가 있고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이 중심축을 연결하는 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천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에와 세 번째인 겉에와 중심축은 살로 연결되지 않으면 겉에와 중심축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바퀴로서의 기능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존재는 스스로 설 수도 없어요.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런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첫째는 세 번째와 연결되지 않으면, 세 번째는 첫째와 연결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세 번째와
첫째를 연결하는 것들이 바로 살이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 살이라는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살이 연결이라는 의미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민족이 셋을 중시하고 셋을 즐겨 쓰는 데에는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또 3층 탑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3층 탑은 자, 1층이 없으면 2층이 있을 수가 없고 2층이 없으면 3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층은 하늘이고 2층은 땅이고 3층은 만물입니다. 결국 이런 사물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1번과 2번이 없으면 3번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철학,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들이 바로 셋을 중시하는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이다. 따라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으려면 무엇을 보면 되겠어요? 바로 이 셋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제로 우리 역사 보는 법이 따로 있다.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역사의 자취 속에서 이런 셋의 흔적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재발견하는 아주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셋을 살림으로부터, 셋의 그 철학으로부터, 셋을 중시하는 자기 자신을 그림자로 여기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이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살림, 살림살이, 홍익. 내가 존재하려면 나 위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에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존재들이 먼저 있지 않으면 나는 그림자처럼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살림,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를 살려야 내가 산다. 이런 이제 삶의 철학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세 번째를 그림자처럼 여기는 인식으로부터 이렇게 살림, 홍익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살림이라는 말, 홍익이라는 말은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이 자기 스스로를 세 번째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 자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민족적이다, 한국적이다, 우리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현대 와서 쓰는데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 것이 뭔가 자꾸 부각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할 때의 특징, 한민족적, 한국적이라고 할 때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적, 우리의 특성, 우리 것, 이런 거를 말할 때는 그 속에 적어도 요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5가지가 우리 발자취에서도 발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역사에서. 그래야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5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하늘. 우리 역사에서는 반드시 하늘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하늘은 하나됨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분리되고 분열된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 게 잉카나 마야에서는 이 태양을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태양을 존중하되는 하되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하늘을 나타내는 으뜸가는 상징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것을 하늘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늘을 모르면 태양을 숭배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알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을 경험한 개천을 체험하고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은 태양을 위주로 자기들의 가치관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천부경에서는 본신본 태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것,
이라고 하려면 그 속에 태양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해에 대한 공경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보통 나쁜 놈,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쁘다 이 말의 그 상대가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때 나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뿐인 사람, 자기만 안다는 거죠. 자기만. 그것에 상대되는 말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적인 것에서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자기만 강조됐다. 그것은 나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전에 그 가치관을 보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이 한민족적, 한국적인 것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존재로서의 자각입니다. 자, 저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 고대 선조들은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자각하거나 할 기회가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체험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고대에 문명이 이룩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절실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그야말로 삼라만상의 그 대상을 상대로 그 속에서 질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찾을 때의 이분들이 그 가졌던 고뇌를 생각한다면 이 누군가 무언가를 세 번째라고 인식했다. 자기 자신을 세 번째라고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속에서는 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세 번째 존재로 여겼고 그 세 번째 존재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흔적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우리가 천부경에서 본심 본태양 악명인중천지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은 자기 자신을 이 하늘 세계와 이 만물의 세계를 연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세 번째 존재로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각했다.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살림, 홍익입니다. 뭔가 살림에 관한, 홍익에 관한 그런 정신이나 흔적이 담겨 있다면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크게 정리해서 우리 역사를 보는 법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그 내용이 뭐 그대로예요. 우리 것,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가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우리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태양을 존중했다는 흔적이 있는가? 공동체적 사고방식의 흔적이 있는가? 세수 전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세수 존재로서의 자각이 있는가? 살림, 홍익의 인적이 있는가?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사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보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 기록이 없다고 하는 핑계로 우리 역사가 지금 아주 뭐 그 오리무중 안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연 역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해 줄 사서가 우리에게 정말 없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시 보아야 될 우리 사서. 그리고 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사라진 13종의 사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마 우리 환단고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그런 책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13종이나 되는
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책 제목들이 기록에 나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역사가 오래다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역사가 침탈을 당했다는 거, 뭐 이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3종이나 되는 역사책이 있었다. 그런데 아마 저 역사책에 담겨 있는 기록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13종의 책은 책으로 말하자면 13종이지만 이 책들이 쓰였을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한 권의 책들의 그 무게를 우리가 다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한 사람이 책을 뭐 300권도 쓰고 400권도 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전에는 생애에 책 한 권 남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전에는 이런 책 한 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또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등장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을 단순히 지금의 책 한 권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비중이 있는 책 13종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서와 관련해서는 자, 조선조의 수서령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서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후기 조선이 들어서고 우리 왕조 스스로 중화보다 앞선 역사를 불온서적이라고 여겨가지고 스스로 우리 기록들을 정부가 거두어 드립니다. 초기에는 매우 이제 부드럽게 책들을 이제 수거를 하지만 나중에는 강압을 하면서 이런 책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나라에서.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설 때에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권을 잡을 때에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나라를 찾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책들이 앞서 보았던 사라진 책들의 제목도 등장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모르는 책 이름들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저런 기록들이 있어서 무언가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더 찾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자, 마찬가지 수서령입니다. 아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종 때에도 또 성종 때에도 이렇게 대를 거쳐서 수서령이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정부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거두어 들여졌는지 말하자면은 숨겨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디선가 이런 책들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우리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규원사화, 그 다음에 환단고기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 책들도 우리가 위서다 또는 진서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사책들을 보면 이런 역사가 정말로 우리 역사를 표현한 그런 사서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뭐 위서라고 해서 위서고 또는 아니다고 해서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 대다수 사람들의 지식이 적어도 그런 것들은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그 판단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교원사도 보시고 환단고기도 보시고. 그리고 환단고기는 그 안에 또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권의 책들이 각각 쓴 시기도 다르고 저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그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아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환단고기 중에서도 태백일사를 더 주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백일사 저는 삼신오제 봉기
이 부분을 더 이렇게 그 눈여겨보고 있고, 삼신오제 본기뿐만 아니라 소도경전 본훈, 환국 본기, 이런 부분들 저는 정말 그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태백일사를 제가 중요하게 읽냐면, 그 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역사, 우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이 태백일사 속에는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는 그 기준, 보는 법, 이것을 알고 나서 한당국이 태백일사를 보았더니 태백일사야말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득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태백일사 애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일사 한번 보십시오. 그 두 개는 아마 그 보는 법을 모르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그 우리 것을 보는 거,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것들을 조금 익히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 태백일사 속에는 정말 엄청난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 단순히 역사만이 아니라 철학,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것을 보는, 우리 역사를 보는 법을 약간 익히신 다음에 태백일사를 보시기를 권합니다.